안민석 의원이나 송영길 전 대표가 한 말로 미루어 보아서 이재명은 포기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차마 우리 대표님을 포기할 수 없다. 눈물겹게 우리는 대표님 뜻과 다르게 반대하겠다. 라고 해서 부결시켜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밑밥을 좀 까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요. 이제는 좀 노년 정치인으로 한번 좀 가볼까요? 중년 정치라고 그래야 되나요? 자, 우리 이재명 대표. 야, 최근에 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하고 큰 소리 치셨어요. 그런데 이게 참 웃긴 게 본인이 이미 그 불체포 특권 이용해서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방탄복 입고 방탄국회 지금도 계속 열고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좀 어리둥절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기꾼이 앞으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개가천선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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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 만한 어떤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행동으로 보여야죠. 아니 이미 국민들 대상으로 정치적 사기를 다 쳤잖아요. 대선 공약이었고. 대선 공약 해놓고 안 지켰죠.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때도 불체포 특권 폐지한다는 이야기 나왔는데 안 지켰잖아요. 그렇죠. 본인만 안 지킨 게 아니라 노웅래, 윤관석, 이성만도 동료 의원까지 덩달아 자기 거를 체포동의 부결시키려고 하니까 그 사람 거는 또 안 할 수가 없으니 또 그 사람들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 명확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그 3명의 의원도 덩달아 방탄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렇죠.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법정에서 사기꾼이 좀 경감을 받으려면 사기친 금액에 대한 원상 복구, 그렇죠. 피해 회복을 얼마나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3명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라 라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 이름으로 강하게 권유를 해야죠. 그리고 이 지금 이재명 대표도 어떻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가 빠져 있거든요. 저희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거 전 국회의원 다 서명하자, 서약하자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발빼요. 안 하죠. 이거 서약하면 국민이 다 박수치지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했는데 가장 최측근인 안민석 의원은 그 포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는 포기하면 야당이 길 포기한 거다. 이게 뭡니까? 연설 이틀 만에 그 가까운 분들은 다 아니라고 해요. 이건 뭐 짜고 치는 겁니까? 이건 아니면 엇박자입니까? 이게 지금 그 친명계인 김영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7, 8월에 임시회기 없을 때 체포 동의안 보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기가 없을 때는 표결을 안 하니까 그때 보내면 뭐 심사를 받겠다라는 건데 사실 여름 휴가 고르는 것도 아니고 구속영장 이거 청구하는 날짜를 수사받는 사람이 고르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만약 9월에 본회의 시작한 이후에 이게 오게 되면 안민석 의원이나 송영길 전 대표가 한 말로 미루어 보아서 이재명은 포기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차마 우리 대표님을 포기할 수 없다. 눈물겹게 우리는 대표님 뜻과 다르게 반대하겠다. 라고 해서 부결시켜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부결시키거나 아니면 표결을 미루거나.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 나는 가고 싶은데 당이 안 따라줘. 나는 지킨 거야. 이러고 또 어거짓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려고 안민석 의원이나 송영길 전 대표가 밑밥을 좀 까는 거예요. 밑밥을 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방탄 포기를 밝힌 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연설을 했는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 야유 보내고 이재명 대표는 좀 비웃는 듯한 표정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저는 국회가 여야 할 거 없이요. 상대방이 주장할 때는 좀 존중하고 듣고 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재명 대표 연설할 때도 국민의힘에서 항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 연설 내용에 대해서 비꼬거나 뭐 새로운 내용을 첨부하진 않습니다. 그냥 짧게 항의하고 또 이제 자당 의원들은 박수치고 그러면서 대표 연설이 진행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청래 의원이 지속적으로 말꼬리를 잡았어요. 뭐 땅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건 너무 천박한 정치 행태이고 중요한 건 정청래 의원이 뒷자리에서 김기현 대표 연설 말꼬리 잡으면서 뭐 땅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 옆자리에 앉은 이재명 대표가 말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잘한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죠. 정청래 예뻐 죽겠다는 듯이 그러니까요. 웃고 있더라고요. 고소하다는 거죠. 그게 더 소름이 돋았어요. 정청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정청래는 그냥 정청래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당대표가 정 의원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한두 번 듣다가 이렇게 들읍시다 해야 되는데 뭐 팔짱 끼고 뭐 이렇게 웃으면서 아주 흠뻑 흐뭇한 만족해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저러는 거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과 이거 낯이 나서잖아요. 그 이후에 막. 그 개딸들도 그런 정청래 잘했다고 막 후원금 많이 보내게 되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정청래나 서영교 같은 수준 미달의 정치인들, 네. 안민석 같은 사람들이 왜 설칠 수 있느냐? 네.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도부에 있고 원로, 그러니까 중진으로 네. 그 뒷자리 떡 앉아가지고 저렇게 폐위방해. 저는 초선들이 가끔 소리 지르는 거 봤어요. 근데 중진과 지도부는 저러면 안 돼요. 당 지도부라면 정말 의연하게 잘 자리 지키고 또 점잖은 모습을 보여줘. 특히나 그날 방청석에 초등생들이 국회 배우겠다고 와 있었어요. 그 초등생들이 뭘 배웠겠습니까? 아이고 우리나라 정치 개파이네.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그 초등학생들한테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이런 식으로 정치가 희화화돼도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저희가 막 조롱도 하고 풍자도 하고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고 네.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인 제가 무릎 보호대 차는 것과 뭐 우리 당 원로나 중진들이 차는 거 이거 의미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렇죠. 그분들은 뭐 아프니까 차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아니 물론 그 장경태 의원도 일시적으로 무릎이 아파서 찼을 수도 있고 또 안 찼을 수도 있긴 하지만 참 근데 그걸 갖고 논란이 될 정도로 저렇게 가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들어요. 중진과 원로는 그 역할에 맞게 지켜야 될 품격이 있는 거거든요. 있죠. 젊은 사람들이 좀 재기발랄하게 싸우고. 네. 근데 민주당을 보면 그게 아니라 중진과 원로들 네. 이거 수석 최고위원이 먼저 저렇게 천박한 정치를 하는 게 그러니까요. 결국 이게 이재명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안민석이란 분은 지금 그동안에도 뭐 박근혜 정부 때도 뭐 그 최순실에 숨겨둔 돈이 뭐 몇 조가 있고 뭐 300조다 말입니다. 아이고 그거 하고 뭐 독일까지 가 그랬던 분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도 뭐 불체포 특권 뭐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분이 다음번에 또 되면 네. 국회의장이에요. 국회의장. 육선 최다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저런 분이 우리나라 국회를 이끈다 생각하면 정청래 의원도 또 중진이잖아요. 그럼요. 아니 저런 분이 지금 국회를 한두 번 해왔습니까? 저렇게 좀 천박하게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날이 갈수록 국회 수준이 낮아지는 것 같다라는 네. 비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한 의원 정수 감축이 네.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의원 정수는 늘어나거나 줄었을 때 네. 각각의 장단점이 사실은 다 있죠. 있죠. 근데 지금 21대 국회가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거는 줄여야 줄여야 된다. 된다라는 게 힘이 실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국민들이 왜 혈세를 당신 그 세비 주고 보좌관들 주고 당신 국회의원 사무실 운영하는데 우리가 왜 돈 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국회의원들이 잘하고 있으면 의원 그렇죠. 더 뽑으라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더 열심히 지원해 주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의원 정수 감축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있는데요. 아무 말도 안 하죠. 이거 뭐 받기도 힘들고 네. 반대하자니 국민들한테 매맞을 것 같고 네.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좀 듣고 싶고 네. 이 의원 정수 감축이 설득력을 얻게 된 이유가 바로 정청래, 안민석 이런 의원들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정수 감축도 그렇고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논의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다가오는 총선을 좀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총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조국 전 장관 아니겠습니까? 뭐 신당 창당설도 나오고 있고 뭐 조나땡이다 나오면 땡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리당략을 생각하면 조 전 장관이 출마를 해주는 게 국민의힘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되니까 새벽기도 뭐 새벽기도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한국 정치의 관점, 또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조 전 장관 같은 인물이 출마가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네. 되게 국민들께 죄송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어디 출마할 자격이 됩니까? 지금 징역형이 1심에서 나왔어요. 다만 그 구속을 안 했을 뿐이지 법정 구속을. 그리고 배우자 정경심 교수 대법원 확정 판결 판결까지 나왔는데 됐고. 조국 전 장관과의 공모행위가 다 나왔죠. 나와 있고 네. 자녀인 조민 씨 같은 경우도 기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뭐 무소속이든 신당이든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의 위상이 얼마나 땅에 떨어지는지 보여지는 일인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제가 공격은 하고 막 비판은 하지만 솔직히 좀 슬퍼요. 네. 그리고 저는 다음 총선의 시대 정신이 특권 포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과도한 의전, 네. 과도한 특권 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내려놓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도 연설에 많이 담았고 네.
그런 걸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당이 선택을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조 전 장관은 특권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 특권으로 자녀 입시까지 조작한 네. 인물이기 때문에 이 시대 정신과 완전히 역행해서 나온다 한들 뭐 어디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광주에 나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네. 광주 시민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온다 한들 국민의 채찍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분을 양산에서 독대하면서 술자리까지 가지고 이건 뭔가 당신 나가는 거 내가 밀어주겠다 이런 의미처럼 보여. 그래서 양산 출마설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 측과 네. 기싸움 하자는 건지 네. 아니면 이번 공천에서 친명 공천 안 된다. 어. 이게 뭐 그래도 좋은 의미가 아니라 네. 친문들 살려놔라. 아, 라는 네. 무언의 어떤 시위제 압박은 아닌 것이지. 그렇죠. 내 식구 살려라. 이렇게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사실 민주당은 공천 파동이 불보듯 뻔하죠. 네. 지금 소위 말하는 친문들, 네. 비명들 지역구에 친명계 원외나 비례대표 의원들이 막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들이대고 있잖아요. 들이대고 가면서 수박까지 갖고 가요. 수박 깨고 막 그래요 지금. 근데 그것도 참 저는 천박하다고 생각해요. 네. 신인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네, 있죠. 원외나 비례대표가 도전할 수 있어요. 네. 내가 더 나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명분으로 네. 도전을 해야지 수박이니까 깨겠다? 수박 깨기 정치가 말이 됩니까 이게? 특정 개파니까 몰아내겠다? 이게 도전장을 던지는 출사표라면 그 지역에 개딸 아닌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네. 그러니까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이재명식 정치, 이분 뭐 제 개인적인 비리 의혹도 지금 수도 없이 많고, 네. 그리고 하는 행태도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이런데 이분을 무조건 좋다고 하는 이 개딸 정치가 지금 우리나라 21세기 이 세계 경제 8위 국가에 맞는 정치인지 저 참 안타까워요. 지금 보고 있으면. 제가 다음 총선의 시대 정신이 특권 폐지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지역적인 분야로 내려오면 개딸을 막아라. 이게 하나의 특명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개딸 지지받아서 개딸 아바타 노릇하는 정치인들을 국회의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네. 사활을 걸고 싸워야 되고 네. 그렇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네. 자기들끼리 네. 개딸 편, 개딸 아닌 편끼리 나눠서 엄청난 공천 파동을 일으킬 거라서 네. 개딸을 막아라가 또 하나의 화두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요즘 정치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입니다. 지금 수능 출제 방향이 교과서 중심이어야 되고 킬러 문항 없애자 이렇게 윤 대통령이 주장을 했는데 이 발언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민주당이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세운 이 원칙에 대해서 동의하냐라고 물어보면 다 반대를 못해요. 공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그리고 사교육 너무나 지금 팽창적으로 네. 성장하고 있잖아요. 예. 사교육 부담 낮춰야 되고 네, 이게 저출산 문제랑도 직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네. 직결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정한 수능, 그러니까 서민 가정의 학생 네. 또는 강남에 못 오는 지방 가정의 학생도 교과서나 EBS로 공부했을 때 시험 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을 만들자는데 반대합니까라고 물어보면 민주당이 반대 못합니다. 그 자기들이 공약까지 했잖아요. 킬러 문항 없애자고.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이었죠. 그런데 네. 지금 갑자기 뭐 교육 참사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꼬리를 잡고 몸통을 흔드는 전형적인 나쁜 네.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데 지난 3월에도 교육부에서 입장을 밝혔었고 네. 킬러 문항 배제는 지난해부터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기조였거든요. 네. 공교육 강화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네. 아무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반대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과 똑같은데 그렇죠. 네. 본질적인 대안 없이 무조건 공포심을 조장하고 뭔가 잘못될 거다. 네. 수능이 혼란스러울 거다. 이런 선동으로 오히려 혼란이 혼란을 낳는 더 큰 혼란을 초래시키는 카오스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정말 정상적인 국민을 생각하고 수험생들을 생각하는 정당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뭐 학생들 학부모이긴 한데 예. 이 학원비가 어마어마해요. 저는 뭐 대단한 거 보내지도 않는데도 네. 학원비가 워낙 비싸요. 근데 강남의 학원은요, 이 킬러 문항 가르치는 학원들은 한 달에 막 400, 500까지도 올라간대요. 네, 이게 이거 부모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들. 일타 강사. 저희가 그 일타 강사 개인을 악마화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네.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돈 번 걸 뭐라 하겠습니까? 네. 다만 그 사람들이 1년에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을 벌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그럼 옳은 것이냐? 이 구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걸 또 호도하면서 뭐 일타 강사 악마화한다, 뭐라 한다 이런 이준석식 비판은 아니 너무 수준 낮은 평론이라서
그러니까 일타 강사들이 또 이상한 반응을 내놨었잖아요. 그리고 그 일타 강사들의 강의 소개 홍보를 보면 다 킬러 문항 홍보하고 있어요. 킬러 문항 잘 가르친다. 네. 이게 일타 강사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깨는 것에 대해서 네.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 이제 선동 그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좀 만들어야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킬러 문항을 잘 풀어서 네. 그 학생이 정말 학력이 정말 좋아요. 창의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정말 미래 좋은 인재가 되는 거냐. 네. 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게 그 문항들을 보면요. 이건 대학 교수도 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풀이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에 적화시켜서. 근데 이게 장기적인 교육 대계에 맞는 교육 방식이냐? 네. 아닌 것 같거든요. 근본을 잘 가르쳐줘야지. 그 문제풀이만 잘 가르쳐. 그거 갖고 대학 가면은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고 공교육 위상은 계속 떨어지고 공교육은 하나만 하고.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학원에서 다 배운대요. 이렇게 되면 교사도 힘이 쭉쭉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 있어요. 교육 시스템이 지금. 이게 뭐 사교육 시장 규모가 연 한 26조 된다고 하고 문재인 정부 때 1년에 2조씩 급성장했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교조가 저는 아주 조직적으로 이 학습권이라고 할까요? 네. 공교육 현장에서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걸 막 포기하고 네. 뭐 전인교육이랍시고 공부를 안 가르치는 게 네. 우수한 교육인 것처럼 인권 교육인 것처럼 호도한 결과 네. 공부하고 싶고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도저히 이거 배우고 믿고 있었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되니까 사교육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거죠. 악순환이 생겼다고 악순환이에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공교육의 어떤 기능도 복구시키고 예. 맞아요. 강화시키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사교육에 대해서는 수능 출제위원들이 뭐 사교육 연구소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모의고사 내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왜 저러냐 갖고 일각에서는 그래요. 이게 운동권에 같은 운동권에 그 카르텔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학원하는 분들의 적지 않은 수가 옛날 운동권에서 운동했던 분들이 많고 지금 민주당 의원 중에도 학원과 관련된 분이 꽤 많아요. 뭐 아까 말한 그렇죠. 그렇고. 대표적이죠. 네. 학원으로 성장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러니 초록이 동색이라고 그 사교육 학원들 편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에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오해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민주당도요 정말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수험생을 생각한다면 사교육 이대로 놔둘 거냐 그러니까요. 이 원칙적인 질문에 좀 대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좀 모자라는 부분은 사교육 학원이 보충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 공교육은 없어지고 이거밖에 사교육밖에 없는 이런 우리나라 구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구조. 애들이 학교 가서 학교 선생님 말 듣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하고 학원 문제 풀고 있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네, 좀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 문제 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네. 관심이 없습니다. 어, 제가 이준석 전 대표가 네. 뭐 공천을 받거나 말거나 그건 그때 가서 정당한 시스템으로 결정이 되겠죠. 아. 그걸 가지고 지도부의 일원인 제가 지금부터 관심을 쏟을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가 일타 강사 개인을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백억을 버는 구조가 문제다. 그렇죠. 그럼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거면 정치를 왜 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마치 뭐 우리가 강사들 때려잡는다는 식으로 왜곡해서 또 물타기 하는 거 네. 민주당도 이렇게는 비판을 안 할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돈봉투나 코인에 대해서 뭐 제대로 민주당 비판했는지 기억나는 게 없어요. 코인 얘기는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죠. 코인은 누구나 다 하는 거라고. 뭐 김남국 대변인이다 이런 별명도 네티즌들이 붙이던데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준석이 이준석 하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고요. 네. 다만 이런 식의 어떤 행태, 왜곡된 행위를 계속 이어간다면 국민과 당원들의 냉정한 평가를 전당대회에 이어서 또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그 누구나 뭐 정치인은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데 이분은 유독 윤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비판을 하니까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건지도 대표였는지도 아리까리하고 거기다가 송영길 대표랑 또 토론까지 방송 토론까지 하고 보면서 그때 마지막엔 또 똑같이 윤 대통령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 참 이상하다. 이분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대의 명분으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진단인데요. 네. 네.
나를 화나게 했어. 나도 똑같이 상대를 화나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뭐 그런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뭐 이 정치적으로 네. 상대방이 내가 뭘 할지 모르게 한다거나 네. 상대방을 요즘 말로 뭐 빡치게 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마치 잘하는 것처럼 좀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다 감정이 있고 네. 개인의 감정이 정치에 좀 묻어나긴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대한민국 어떤 방향으로 바꾸느냐. 그렇죠. 이건 대의 명분에 관한 네. 것이고 이 명분에 대한 입장 차이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싸워야 돼요. 네. 싸워도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로 여야가 싸우고 여당 내에서 이런 분란과 다툼이 계속 일어나면 네. 아니, 자기 감정 분풀이하자고 국민들이 발언권을 그렇죠. 주거나 이 공적인 권한을 양도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보면 모든 정치력과 화력을 후쿠시마에 쏟아놓고 있다. 거의 후쿠시마 원폭하듯이 하고 있는데 뭐 후쿠시마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는 건 저도 알아요. 네. 그렇지만 그 과학적으로 입증된 불안감을 얘기하지 되지도 않은 뭐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 없는 광우병식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같은 그런 얘기만 늘어놓으면서 이걸로 전 국민 뭐 서명 운동을 하니 전국 순회 집회를 한다니 이러고 있는데 이게 해도 너무하다. 그래서 아마 원자력 학회에서 그럼 토론하자, 공개 토론하자 했더니 또 그건 또 안 하겠대요. 그러면서 원자력 전문가들을 또 돌팔이라고 몰아붙이는데 이거 누가 돌팔입니까 도대체? 그 제가 어제 방송에서요. 6년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사드 노래 부르는 거 막 내 몸이 박주민 의원 막 이런 분들이 내 몸이 전자파에 튀겨진다 하면서 노란색 가발, 그래 맞아요. 분홍색 가발 이상한 춤 추고 춤추면서 막 사드 괴담송 부르는 네. 걸 봤어요. 나 부끄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지금 어제 확정됐잖아요. 530분의 1, 0.02%. 근데 제 옆에 앉아 있는 민주당 패널들도 그걸 부끄러워서 못 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선동하는 거요. 물론 우리가 깐깐하게 검증하라고 국제사회가 일본에 요구해야 되고 해야 되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후에 조사 더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요.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런 선동하는 것은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사드 괴담송 막 뭐 맞아요. 튀겨진다 가발 쓰고 했던 거 이제 민망해서 못 보는 것처럼 광우병 때 네. 구멍 뇌송송 뭐 구멍탁 네. 아유 나 정말 참 이거 그때 막 그 여중생들 그 막 선동해가지고 여중생 울고불고 난리 나고 그랬잖아요. 나는 더 살고 싶다고. 그 참 씁쓸하면서도 부끄러운 경험을 네. 또 반복하게 될 거냐. 몇 번째 반복이 몇 번째. 라고 묻고 싶어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경희대 정범준 교수님과도 방송을 해봤는데 네. 그 KBS 라디오 나가서 주진우 낙검수 주진우를 아주 박살을 냈는데 네. 이재명 대표 자신 있으면 아 그래요. 민주당에서 선정한 전문가들과 그래요. 그 한국원자력학회 정범준 교수 또 카이스트 정영훈 교수 이런 분들과 공개 토론 그래요. 자리 만들어서 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다 이제 소금 사재기까지 한다는데 맞습니다. 이 방송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삼중수소는요 물이에요 물. 예. 물의 형태인데 방사능을 띤 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천일염이란 게 바닷물을 증발시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천일염 내에는 물이 다 증발이 돼요. 그러니까 삼중수소 다 증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에는 삼중수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일염 만드는 염전도 대부분 다 서해에 서해예요, 서해. 오히려 중국 원전이 문제면 중국 원전이 더 문제예요, 사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직접적인 네. 타격을 받을 일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선동이 자꾸 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소금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금이 지금 마트 가면 없어요. 참, 그러니까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네. 그러니까 정치를 이렇게 저질스럽게 그리고 좀 이 과학과 팩트 없이 가짜 뉴스에 자꾸 의존해서 선동하는 건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